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건 이제 직원을 뽑아서 살롱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면 그 직원들이 우리말로 이야기해서 군기가 빠지기도 하고 또 이게 뭐 누가 주인인지 지가 뭐 직원인지 뭐 이런 또 디자이너들이 기술이 좀 좋아지고 고객이 좀 늘어나다 보면 뭐 그런 여러 가지 관리하는 데 어려운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이런 교재를 가지고 안보 교육을 하고 또 기초 훈련 교육을 한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내가 첫 시간에 했죠. 그래서 이제 헤어 살롱에 고객이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의 단계를 5단계로 나누었다. 이렇게 나누어서 각 단계별로 어떤 일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야 이 고객 감동이 만들어진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아마 한 것 같고 오늘 이제 3번부터 맞지? 2번 안 했나? 2번 하다가 말았어? 아 그래. 그럼 이제 첫인상 창조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박 팀장, 첫인상 창조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해요? 김 실장 이야기해요. 첫인상 창조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는 청결이에요, 청결.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프로페셔널한 비즈니스를 하는가, 내가 얼마나 프로다운 미용 기술을 가졌는가에 대한 해답이 내가 얼마나 깨끗한가에 대한 해답이다. 그러니까 헤어살롱은 화려하거나 저 살롱 인테리어가 화려하거나 시설 자체가 웅장하거나 화려할 필요가 전혀 없고 헤어살롱은 깨끗하고 편리합니다. 깨끗하고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첫인상 창조의 핵심적인 키는 청결을 유지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첫 번째 단추를 이제 끼는 것이고, 이 청결이 곧 일반인들에게, 고객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냐면, 청결하다는 것은 고객들에게 뭘로 전달이 되냐면, 아, 저 사람이 하는 일이 자부심이 있는 것 같네, 이렇게 느낌을 주게 됩니다. 나중에 또 따로 배우겠지만, 청결하다는 것은 고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 이 사람이 하는 일에 굉장히 자부심이 있네, 이렇게 느낌을 가지게 되고, 그 자부심이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표출되는 것. 그 자부심이 내부적으로 표출되는 것이 곧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CSC에서 이야기하는 그 대고객에 있어서의 첫 번째 이제 단추를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결하다는 것은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는 것이고,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는 것이 결국은 내가 고객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고객이 이제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혼자 하거나 혹은 디자이너 하나 데리고 하거나 이렇게 뭐 좀 영세하게 하다 보면 뭐 그렇게 살롱이 크지도 않은데 뭐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겠느냐고 생각하겠지만 꼭 그런 문제는 아니고, 예를 들면 내가
우리 미용인들도 그렇잖아요. 혼자 살롱을 하더라도 뭐 일주일에 5일은 내가 근무하고 이틀은 다른 사람이 와서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리고 나는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른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고. 여러 형태의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럴 경우에 그럼 내 대신에 사롱에 근무하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그 시간을 때울 것인가, 그 시간에 서비스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기준을 만들 때도 반드시 이런 기준이 필요하고, 또 이 기준을 그 사람이 이해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내가 무엇을 주의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해야 되고, 내가 여기서 잘못함으로 인해서 이 원래 주인이 쌓아놓았던 이런 모든 성들이 내가 잘못함으로 해서 그 성이 무너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단순히 내가 저 사람이 못하는 시간에 내가 우리말로 뭐 땜빵이라 그래야 되나? 뭐 대신해서 일을 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쌓아놓은 어떤 무엇인가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 결국 이런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직원이 단 한 명 있더라도 단 한 명의 직원부터 시작해서 이런 시스템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쌓아놨는데 네가 와서 잘못하면 그게 다 한꺼번에 무너지면 결국 네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일종의 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오늘 이제 환상창조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 환상창조는 이제 왜 이게 필요하냐? 첫 번째, 손님과의 관계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손님과의 관계를 개발하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객은 살롱에 단순하게 머리를 자르러 온 게 아니라 살롱에 어떤 서비스를 받으러 왔단 말이에요. 살롱에 어떤 서비스를 받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서비스를 원하는 그 고객의 심리 상태나 그 고객의 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가 필요로 하죠. 많은 정보가 필요로 하고, 자, 예를 들면 집안에 샴푸를 하나 사다 오면 몇 사람이 그 샴푸를 같이 쓰는가? 그리고 그 샴푸를 쓰는 사람들이 각각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들을 하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정보를 고객들로부터 얻어내야 되는데, 그런 정보를 우리가 고객들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고객들로 하여금 스스로 말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또 고객들이 서비스를 받으러 왔을 때 그 서비스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또 커뮤니케이션 툴을 통해서 고객들의 정보를 얻어내는 그런 것들이 조금 준비가 돼야 되겠다 해서 첫인상 창조 다음 과정을 환상 창조라고 한번 말을 붙여봤습니다. 이 환상 창조는 다시 말해서 서비스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담 기술입니다. 아까 첫 번째 첫인상 창조의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청결을 유지하는 거라고 했어요. 네. 두 번째 환상 창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잘 만들어 놨는데도 말 잘못하면 그게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이너들도 조금의 아주 소량의 상담 기술 같은 것이 필요한데, 그 상담 기술이 시술 과정 내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두 번째 단계에서 조금 중요해진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인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유인물 펴시면 환상창조 이거 갔나?
자, 디자이너 김서연 실장이 디자이너하고 박혜진 팀장이 매니저해서 읽어봐. 자, 시작. 고객이 해외살롱을 떠날 때 원하는 결과를 다 얻고 떠나게 하기 위해서는 비용 상담을 해야 합니다. 이 시간은 고객을 교육하고 사고 의사를 전달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헤어 커트를 원할 경우 어떻게 자리를 잡을지 알아내고 스타일링 제품들을 권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며 고객과 디자이너 간의 친분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디자이너로서는 고객이 만족해하는 머리를 창조할 자신이 있다는 점을 고객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저희를 따라오십시오. 다른 고객의 머리를 손질하고 있는 중이라 하더라도 새로 고객이 살롱에 들어서는 것이 보이면 곧 카운터로 가서 인사한 후 다시 작업 중인 의자로 돌아가야 합니다. 고객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디자이너가 그 고객의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 빠른 시간 안에 머리를 해드리도록 노력합니다. 미소를 지으면서 머리를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하고 고객에게 묻거나 날씨에 대해 언급하거나 고객의 오는 날씨에 대해 칭찬합니다. 그 고객에 관련된 사항을 기억해낼 수 있는 어떤 연상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고객이 헤어살롱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항상 관심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뭔가 그 고객과 관련 있는 사항을 잘 입력해서 기억해 주십시오. 또. 고객을 카운터로 모셔온 후 의자를 돌려 고객이 앉을 수 있게 하고 의자가 움직이지 않도록 의자를 잡아준 후 고객이 앉으시면 의자를 제자리로 돌립니다. 고객과 대화하기 전에 얼굴을 마시고 꺼냅니다. 고객들은 거울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바로 마주보며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희 헤어살롱에 관하여 설명도 하고 고객의 머리를 아름답게 해드릴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하여 디자이너 자신과 경력을 소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객에 관해서도 여쭈어봐야 합니다. 저는 네, 아니요 식으로 대답하는 질문이 아니라 생각대로 자유롭고 편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합니다. 머리를 어떤 식으로 자르기를 원하시는지,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머리에 어떤 제품들을 사용하는지, 머리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지, 머리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이 머리를 그대로 주고 싶은지 또는 바꾸고 싶은지, 바꾼다면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 등이죠. 그 다음엔 지금 하고 있는 머리 스타일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이때 저는 고객의 머리가 어떤 식으로 자라는지, 머릿결은 어떤지 알아봅니다. 저는 손으로 고객의 머리를 가르면서 머릿결을 가늠하죠. 또 펌머 머리가 어느 정도로 곱슬거리길 원하는지도 알아봅니다. 펌머 염색 색깔, 고른 염색, 아주 곱슬거리는 펌머, 손머리의 곱슬 정도 먼저 알아볼 수 있는데 머리를 약간만 곱슬거리게 해서 머리가 너무 쭉 뻗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하고 여쭤봅니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생각할 수 있는 정보를 동원하여 고객 머리에 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다 해드리려고 노력합시다. 고객의 옷을 커버로 덮어서 옷이 젖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커버를 씌우기 전에 목에 얇은 티슈를 감는데 반드시 목에 다 감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위로 샴푸 커버로 고정시키고 위로 나온 티슈는 아래로 내려줍니다. 잘 되는 헤어살롱의 중요한 키포인트는 디자이너들의 상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디자이너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면 어떻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잠깐 중단하고 다시 앞으로 넘겨서. 자, 지금 이제 좀 읽다 보니까 톤도 좀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담을 하는데 우리가 무슨 인생 상담을 할 것도 아니고 무슨 큰 비즈니스 상담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대화를 고객들과 하면서 고객들의 아이디어를 얻어내고 고객들의 생각을 캐치하고 그걸 메모하는 습관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경험했던 한 미용사는 이런 미용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워낙 많이 오는데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니까 고객의 특징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눈썹 위에 점이 있는 사람은 오른쪽 눈썹 위에 점이 있다고 기록을 하고 그 사람이 말투가 어디 사람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어디에 사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개인 장부를 만들고 그걸 메모하는 디자이너를 봤어. 근데 정말로 그 사람은 단골이 무지무지하게 많아. 고객이 그걸 아는 순간부터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롱에서 디자이너들이 고객에게 신뢰감을 얻을 수 있는 게 내가 샤기컷을 잘한다? 내가 무슨 커트 기술을 미달 세송 가서 배웠다? 그렇게 해서 그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말하듯이 고객의 특징을 파악하고 그걸 메모하는 걸 고객이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하는 순간에 고객이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인상에서 아까 내가 말했듯이 깨끗하게 해놓고 청결하게 해놓고 고객을 모시고 들어와서 기다리는 사이에 고객이 그냥 아주 평범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그냥 흘려듣지 않고 잠깐만요 그렇게 하고 메모지를 가져와서 그걸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디자이너를 경험해본 고객은 나갈 때 여기 맨 마지막에 성공 장면 나오는데 매니저가 물어봐요. 혹시 오늘 서비스한 디자이너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근데 그걸 왜 물어보느냐 우리나라 사람들 잘 이해를 못해. 매니저나 주인은 반드시 손님한테 물어봐야 돼. 손님 오늘 서비스해준 디자이너 이름이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그러면 그 모른다 그러면 뭐야? 베스트 서비스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아주 특이한 서비스를 했고 정말 서비스를 잘했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이름을 묻게 돼 있어요. 이름표를 확인하거나 이름표를 확인하더라도 우리 박혜진 디자이너? 그래 박혜진 씨 맞죠? 이렇게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매니저나 주인이 오늘 디자이너 손질을 한 디자이너의 이름을 손님 기억하세요? 물었을 때 손님이 아니요 바빠서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나온 사람은 그 디자이너가 절대 좋은 서비스를 했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결국 고객이 이 디자이너 이름이 뭐지? 이 디자이너 이름을 내가 알아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냐 그러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커트를 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뭘 준비를 잘해야 된다. 이제 영어로 이야기해서 preparedness to serve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과정들을 설명을 하는 시간이 있긴 있는데 요거보다는 조금 복잡한 과정을 설명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상담 기술인데 그 상담 기술의 가장 중요한 게 또 뭐냐면 경청하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우리 집에 디자이너가 하나 들어왔어. 그 디자이너가 이제 신입생이잖아요. 나는 여기서 벌써 5년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고객들을 다 알지만 디자이너는 신입생이잖아. 오늘 들어왔으니까. 그 디자이너가 일을 어떻게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지금 내가 가르치듯이 해야 돼. 너는 여기 처음 온 사람이니까 모든 디자이너들이 모든 손님들이 하는 말을 다 기록해라. 그리고 다 그걸 기억하려고 노력해라. 그렇게 오더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록하는 첫 번째 자세가 상담 기술이에요. 상담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듣고 기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고객이 헤어사롱을 떠날 때 원하는 결과를 얻고 떠나게 하기 위해서는 미용 상담을 해야 된다. 이 시간은 고객을 교육하고 첫 번째, 교육의 1번. 두 번째, 서로 의사 전달 2번. 그러니까 이럴 때 지난번에 제품을 하나 사가지고 간 고객 같으면 그 제품 써보고 어떤 상황이 있었냐, 어떻게 판단하셨냐, 머리는 얼마나 좋아지셨냐 그런 것들을 묻고 질문하고 그거보다 더 나은 서비스나 제품이 또
출시가 됐는데 관심이 있으시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내용이 지난번에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받았다는 것을 기록으로 가지고 있을 때 그 다음 작업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기록을 남기는 방법은 나도 이런 것 때문에 고민 참 많이 했는데 이 CSC 5단계에 의하면 또 내가 프로그램 개발해서 여러분 써봤는지 모르겠는데 PPH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반드시 고객들에게 물어서 기록을 남겨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원장은 항상 내보고 하는 말이 바빠 죽겠는데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해. 근데 일요일 중에 여러분이 그렇게 늘 바쁘면 그 돈 다 어디 갔냔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바쁘지 않다는 거예요. 일을 두수 없이 하다 보니까 괜히 쫓겨서 정신만 없는 것이지 절대 바쁘지 않아요. 절대 바쁘지 않아. 정말로 바쁜 살아온 고객이 몇 명이 가냐면 하루 평균 고객이 40명에서 50명이 가요. 하루 평균. 그러니까 내가 10시간 문을 열어놓으면 4명 내지 5명의 고객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평일날은 그게 한 70%나 60%가 오고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금요일날, 금, 토, 일요일날은 140%나 150%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당 60명이나 70명이 밀려 들어요. 그래도 바쁘다 소리 하면 안 돼. 반드시 시스템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조금 바쁘다고 그 시스템을 안 쓰고 조금 바쁘다고 이것저것 안 하면 그럼 언제 그걸 해? 어떨 때 그걸 해야 되는 거야? 한가하고 손님 없을 때?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손님이 아무리 밀려도 반드시 그 시스템대로 고객을 다루어야 된다. 그리고 고객은 얼마든지 분산시킬 수 있어요. 좋은 방법으로 고객이 막 밀려올 때는 고객한테 상담을 해보다가 내가 지난 시간에 가르쳐줬죠? 고객들한테 몇 시간 기다려야 된다 말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하지 말고 뭐라고 말하라 그랬어요. 앞에 고객이 몇 분 계신다는 이야기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롱에 시계 다 띄어냈어 어제? 시계 띄어놨나? 듣고 왜 실천 안 하냐? 사롱에 가서 시계 뜯어내고 나면 들어오면 봐요. 손님이 컴플레인을 적게 해. 시킨대로 해봐. 살롱에 시계 달아놓으면 안 되는 거야. 고객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몇 번 왔으면 디자이너가 그걸 기록을 해서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나는 온 지 2주밖에 안 됐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보면 알잖아. 아이 손님이 3주 전에도 왔다 갔구나. 몇 번째 오는 손님이구나. 직업도 대충이지만 뭐 어떻게 직업을 적어 놓은 것 같고 왔는데 복장도 그렇고 보니까 가정주부인 것 같아서 지금 이럴 때 바쁜 시간에 안 오면 다른 특혜를 줄 수 있다. 한가한 시간에 오면 이런 특혜를 준다 하고 그걸 제안하면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여요. 고객은 얼마든지 분산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손님이 안 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언제 한번 내가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 건 아닌 거 같아요. 내가 이런 경험을 한번 했어요. 미국에 가면 sak스 피프스 애비뉴라고 굉장히 유명한 백화점이 있어요. 근데 그 백화점에 내가 그 패셔너블이라는 요즘은 잘 안 입는데 한때 내가 잘 입었던 그 브랜드 옷이 남성 옷이 있는데 근데 그걸 이제 할인한다는 광고는 그 옷은 잘 할인을 안 하거든. 그걸 사러 왔어요. 사러 왔는데 점원이 결제를 받으면서 딱 한다는 말이 오늘 이 물건을 픽업을 안 하고 일주일 후에 픽업을 하면 추가로 5% 할인을 더 준다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 다니러 갔는데 뭐 지금 그걸 입을 것도 아니고 일주일 후에 와서 다시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 that's okay. 그러고는 그걸 그렇게 사인을 해줬어요. 디자이너는 아니 그 점원이 나한테 굉장히 고급 마케팅 기술을 거는 거예요. 물건을 오늘 할인을 해준다 그래서 사러 갔는데 오늘 물건을 안 주고 일주일 후에 물건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내가 주문한 그 옷을 들고 손님들이 이제 물건을 주문을 많이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가방에 쭉 이름 태그를 붙여가지고 쭉 진열해 놓은 데를 가보니까 수백 개를 진열을 해 놓은 거야. 수백 개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안 주고 고객이 한 번 더 오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장에서 5%를 더 주는데 그 매장에서 5%를 더 주는 게 아니라 그 5%는 어디 주는 거예요? 백화점에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살롱에 있는 디자이너도 마찬가지예요. 디자이너한테 고객이 밀리잖아요. 그럼 그 디자이너한테 프로모션을 하게 해요. 그거 프로모션의 일부를 살롱이 조금 보조해주면 되는 거예요. 고객은 얼마든지 분산시키거나 몰고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프로모션이라는 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 바쁘다고 생각해서 이거 언제 바쁜데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 배울 가치도 없고 읽을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배우고 나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걸 지켜서 서비스를 한번 해보자고 해서 한번 진행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5단계까지 다 공부한 것도 아니고 한 단계만 공부를 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추려서 살롱에 접목시켜보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신경스러워요. 오늘 하는 내용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살롱에 접목을 시켜볼 수 있도록 하고 이 환상 창조의 상담을 하는 첫 번째는 고객을 가르치기 위해서고 두 번째가 서로 의사 전달을 하기 위해서다. 이 의사 전달의 핵심 과제가 뭐예요? 미용 제품을 사게 하거나 좋은 서비스를 더 많이 받게 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살롱에서는 가능한 한 머리에 관련된 이야기만 해야 되는데 그래도 분위기 조정상 또 이렇게 처음에 그 사람의 직업에 관해서 날씨에 관해서 혹은 아주 이슈가 되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과정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디자이너로서는 고객이 만족해하는 머리를 창조할 자신이 있다는 점을 고객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알리는 거예요, 이게? 아까 내가 설명했잖아. 디자이너로서 고객이 어떤 걸 주문하더라도 그걸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보여주는 거예요? 상담 기술로 보여주는데 첫 번째가 메모하는 기술. 메모하는 기술. 그리고 여기서 설명하듯이 말할 때도 거울 보고 말하지 말고 어떻게? 얼굴 보고 말하라는 거죠. 얼굴 보고 말하는 기술이나 말하는 태도 그런 것들이 고객에게 내가 당신이 주문하는 어떠한 머리 스타일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신감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다. 첫 번째, 우리를 따라오세요. 다른 고객의 머리를 손질하고 있는 중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살롱에서 일을 하다 보면 디자이너 하나 데리고 둘이 일하고 있는데 디자이너가 일을 하고 있고 나도 일을 하고 있는데 고객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걸 절대 모른 척 하지 말고 고객한테 머리를 하고 있던 고객한테 잠깐 실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지금 고객이 와서 잠깐 리셉션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 말을 듣는 고객이 이 집은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구나 것을 바로 직감하게 돼요. 그러니까 고객이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고객에게 내가 잠깐 나가서 고객을 그리딩하고 올 테니까 잠깐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하고 물으면 듣는 고객도 그 서비스를 신뢰하게 되고 그 디자이너를 더욱더 신뢰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새로 고객이 사롱에 들어서는 것을 보면 곧바로 카운터로 가서 인사하고 작업 중인 의자로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고객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디자이너가 그 고객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 빠른 시간 안에 머리를 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미소를 지으면서 머리를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하고 묻고 날씨에 관해서 언급하거나 고객이 옷맵시를 잘 입었으면 그것에 대한 칭찬도 해준다. 그 다음 고객에 관련된 사항을 기억해낼 수 있는 어떤 연상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이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고객의 특징이나 고객의 차림새나 고객의 두발 스타일이나 모발의 스타일 같은 것들을 메모해서 자기가 보관하고 있고 고객에게 그걸 인지시키는 것. 고객이 저 사롱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항상 관심을 집중하십시오. 그러니까 살롱 안에 고객이 머무를 때는 디자이너가 그 고객을 반드시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고객이 뭘 보고 있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심지어 고객이 졸더라도 고객을 주지하고 있어야 되고 관심을 집중해 줘야 된다. 그리고 뭔가 그 고객과 관련 있는 사항을 잘 유념해서 기억해 두십시오. 이 말이 무슨 소리냐면 고객이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하고 메모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박팀장, 오케이? 고객을 카운터로 모셔고 온 후에 의자를 돌려 고객이 앉을 수 있게 하고 의자가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준 후에 고객이 앉으면 의자를 제자리로 돌려놓는다. 내가 그랬죠? 고객이 떠나고 나면 디자이너는 제일 먼저 뭐부터 만져야 된다 그랬어? 의자를 출입구 쪽으로 돌려놓고 고객이 와서 앉을 때 의자가 어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 다 해놓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해주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의자를 돌려놓으면 된다. 그죠? 그럼 의자를 돌려놓았을 때도 의자를 돌려놓고 자기가 고객이 잠깐만 좀 하고 고객을 잠깐 세워놓고 지가 가서 의자를 돌린 의자를 이렇게 입구 쪽을 보고 있는 의자를 지가 가서 뒤를 잡아놓은 상황에서 앉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고객이 황제가 된 기분을 느껴요. 정말이에요. 네가 앉거나 말거나 뒤따라가면서 지 볼일 보고 앉으라고 고객이 앉아서 지가 앉아서 앉고 지 혼자 앉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고객을 뒤따라간다고 그랬죠? 처음에 고객이 입장하면 여기 잠깐 앉았다가 사롱에 가서 의자에 앉잖아요. 의자에 나중에 앉을 때도 고객을 약간 뒤따라간단 말이에요. 고객을 앞서가지 않아야 되거든. 고객을 약간 뒤따라가는데 뒤따라가가지고 맨 마지막 의자 쪽에 가까워 왔었을 때는 잠깐만요 하고 고객을 세워놓고 자기가 빠른 걸음으로 의자 뒤로 가서 의자 등을 잡고 고객님 앉으시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대접을 받은 고객은 이 디자이너가 훈련이 잘 되고 굉장히 시스템을 잘 따라하는 우수한 사롱의 좋은 품질을 가진 디자이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이 기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디자이너의 개인기에 의해서 손님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뭘로 모으는 거야? 살롱의 서비스로 모으는 거고 서비스를 시스템화 시키는 과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케이?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나가더라도 고객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디자이너가 고객을 몰고 다닐 수 없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시스템대로 서비스를 하게 하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디자이너들이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디자이너가 고객이 앉을 의자의 뒷부분을 잡고 이 의자가 흔들리지 않게끔 잡아놓은 상황에서 손님을 안고 박 팀장 와서 앉아봐. 여기 앉았어. 이렇게 앉았잖아요. 그럼 내가 이야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돌려놓고 앉지도 않고 그냥 손님 와서 보통 앉으면 이런 상황에서 박 팀장 여기 와서 앉아봐. 그냥 와서 이렇게 앉거든. 그냥 머리 만지면서 오늘 뭐 어떻게 하실까 이런단 말이야. 그걸 보고 이야기하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뒤쪽을 잡아주고 고객이 앉고 나면 다시 고객 앞으로 가야 돼. 고객 앞으로 가서 자세를 낮춰서 눈을 마주보고 고객한테 말을 붙여야 됩니다. 네.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 있느냐에 대해서 방금 설명합니다.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쌀농의 서비스의 시스템을 심기 위해서. 그러니까 디자이너의 기술력 때문에 고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시스템 때문에 고객이 오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시스템을 심는 방법이고, 그 시스템을 심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서비스를 하는 과정을 이렇게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오케이? 내 말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 응? 이영수 혼자 이해해? 오케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의자에 앉으면 의자를 이제 제자리를 돌려놓고 고객과 대화할 때는 얼굴을 마주보고 반드시 해야 돼요. 얼굴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고, 고객들은 거울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하고 전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헤어사롱에 관해서 설명도 하고 고객의 머리를 아름답게 해줄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디자이너의 자신의 경력을 소개해야 합니다. 디자이너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디자이너면 제가 어디에 근무했고 몇 년 경력을 가진 어떤 수상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슨 대회에 나가서 무슨 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거나 매니저가 와서 그걸 소개해줘도 되고, 그리고 우리 사롱에 처음 온 고객 같으면 이 사롱이 어떤 사롱이다. 이 사롱에 아주 오래된 고객 중에 어떤 분이 계시고, 그분이 몇 년째 이 사롱을 이용하고 계시고, 뭐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하죠? 그리고 나서 고객에 관해서도 여쭈어봐야 한다. 그러면 고객님은 이 동네에 몇 년이나 사셨죠? 뭐 근데 왜 우리 가게에 처음 오셨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수도 있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면 돼요. 저는 네, 아니요 식으로 대답하는 질문이 아니라 자유로이 편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오픈형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예, 아니요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자기가 이야기를 풀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오픈된 질문을 던진다. 머리는 어떤 식으로 기르기를 원하는지, 혹은 자르기를 원하는지,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머리에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지, 머리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또 머리 관리는 평상시에 어떻게 하는지, 이 머리를 그대로 두고 싶은지 혹은 바꾸고 싶은지, 모든 사람들의 모발에 공통적으로 있는 4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내가 이야기했나? 모든 사람들의 모발은 내가 지금 말하는 4가지 문제점을 2가지 가지고 있거나 1가지 가지고 있거나 3가지 가지고 있거나 4가지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회사 이름이 뭐예요? BMS야, 그죠? BMS예요. 거기다 맨 끝에 V자만 하나 더 붙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모발은 볼륨이 모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볼륨이 모자란다. V, 맨 끝에 V.
어떤 사람들은 모발이 아침에 일어나면 빗질이 잘 안 돼. 매니지먼트가 안 된다 그래요. M. 끝에서 두 번째. 끝에서 두 번째가 S냐. 사람들의 모발이 반짝거리지 않는데요. 샤이닝이 모자라는 거예요. 샤이닝. S. 그리고 사람들의 모발이 가늘어져. 지금 내가 말하듯이 사람들의 모발이 가늘어지거나 모발에 볼륨이 없거나 모발에 반짝거림이 없거나 빗질이 안 되거나 요 네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네 가지 문제점 중에 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빗질이 안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빗질할 때마다 항상 빠져. 빗질이 안 돼서 빠지는 거예요. 빗질이 안 되고 샤이닝이 모자라요. 나이가 드니까 이제 빛이 안 나는 거예요. 실컷들하면 반드시 발라야 반짝거려요. 그러니까 반짝거리는 머리를 아름답게 연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실컷들하면 다 바르기도 하는데 모든 사람의 모발은 이 네 가지 문제점을 하나씩 혹은 두 가지씩 가지고 있는데 그게 VSBM 이 네 가지 다 있죠.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고객의 모발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야기를 들어보고 볼륨이 없으시군요. 볼륨이 없는 모발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샴푸를 쓰고 어떤 분이 어떤 제품을 어떻게 써서 효과를 어떻게 봤다고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설명해 주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모발에 대해서 머리 스타일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말할 때 우리가 뭐 이렇게 아주 대단한 지식이 있어야 되거나 식견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라 아까 내가 지금 말한 볼륨이 없거나 반짝거리지 않거나 빗질이 안 되거나 가늘어지거나 이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오로지 제품을 써야만 해결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모발이 한 가지 이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제품을 써야 됩니다. 두 발에 쓰는 제품이라는 게 뭐예요? 리퀴드가 있죠? 리퀴드라는 게 뭐예요? 샴푸, 컨디셔너를 리퀴드라 그래요. 리퀴드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스타일링 제품이 있죠?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피니시 프로덕트 있죠? 그러니까 최소한 리퀴드 사고 스타일링 사고 피니시 프로덕트만 사도 DS까지 이상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어. 리퀴드를 쓰긴 써야 되는데 내가 모발이 자꾸 가늘어지네? 그러면 리퀴드 중에서도 뭐야? 모발이 가늘어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제품을 또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우리 집 샤워실에 들어가 보면 샴푸가 잔치를 쳐요. 잔치를 쳐요. 정말로. 온갖 샴푸들이 다 있는데 다 보면 황사 있을 때 써야 될 거, 비듬이 있을 때 쓸 거, 여름에 무더울 때 쓰는 거, 전부 다른 샴푸를 써야 되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겨울에 건조할 때는 뭐 모이스처라이징 샴푸를 쓰거나 수분을 많이 주는 샴푸를 써야 되니까 그런 샴푸들이 다 정말로 약장을 열어보면 비상약들이 다 있듯이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샴푸들이 약장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로. 왜?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모발이 막 빠지는 거야. 빠지는 걸 이해하고 몇 주 있다가 샴푸 사면 이미 늦어요. 자기 스타일에 맞는 샴푸 컨디셔너를 모발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거. 당연히 사놓고 유사시에 우리가 비상약 가지고 있듯이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미용사가 가르쳐야 됩니다. 언제? 이런 거 할 때, 환상 창조할 때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로 나는 이런 디자이너도 봤어요. 디자이너가 와서 집에 와서 샴푸 정리를 해줘요.
집에 가보면 쓰지 않는 부닥다리 샴푸나 쟁크 같은 샴푸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샴푸도 정리해주고 스타일링 제품을 다 정리해주고 그걸 제일 먼저 써야 될 거, 버려야 될 거, 우선순위를 정리를 해주기도 하고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기가 정리해놓은 자료를 손님들한테 그걸 보여줘. 제가 가정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오라. 집마다 가보면 이런저런 샴푸를 선물 받은 거, 사다 준 거, 뭐 상품으로 백화점에 준 거 뭐 이것저것 엄청나게 많은데 가난한 사람들 줄 거, 또 그 사람들이 그런 걸 받아가지고 디자이너가 아주 가난한 사람들한테 줄 샴푸나 컨디셔너 같은 걸 받아가 도네이션 받아가지고 그걸 고아원한테 보내줍니다. 정말로 그래요. 또 어떤 디자이너는 손님의 스타일을 봐주잖아요. 스타일을 봐주고 난 다음에 손님한테 옷을 잘 입게 하기 위해서 집에 가서 손님의 옷장을 정리를 해줘. 이런 디자인의 머리를 했을 때는 이런 옷을 먼저 어떻게 입으라 그러고 옷장을 정리를 해줘. 집에 가서 그래줘. 그리고 심지어 뭐예요? 손님이 옷 사러 갈 때 같이 따라가서 퍼스널 샤퍼 놓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타임 차지해요. 몇 시간 가서 동행해 줬으니까 얼마 받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미용 서비스가 살롱 안에서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살롱 바깥으로 나가서도 얼마든지 영역을 넓힐 수도 있고, 서비스를 개발할 수도 있고, 서비스, 용역을 창출할 수도 있고 그런 거야. 그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손님과의 환상 창조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어내고 프로포저를 넣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바쁘다고 손님 없는데 지금 빨리 손님도 없는데 괜히 앉아서 기다리고 이런 걸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안 돼요. 손님이 없어도 손님이 아무리 밀려도 1단계 첫인상 창조를 해야 되고 2단계 환상 창조를 하기 위해서 상담을 해야 되고 3단계로 넘어가고 이런 과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알아듣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서비스의 영역이 꼭 미용실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바깥으로 연장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서비스를 해야 하고 그런 모든 서비스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미끄럼이 되는 것이 결국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문적인 상담 기술이다. 이 전문적인 상담은 기술자로서의 자세를 확고하게 해준다. 여기서 확고라는 말을 써보는데 상담을 잘하면 고객들이 돈을 내는 것이 절대 비싸다고 생각하거나 많이 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좋은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생각할 수 있는 전부를 동원하여 고객 머리에 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다 해드리려고 노력합시다. 고객의 옷을 컵으로 덮어서 옷이 젖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죠? 자, 지금 이 서비스 들어가기 직전까지를 이게 지금 여기 환상 창조에 넣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게 뭐라 그래? 이 커트보라고 그러죠? 커트보 이렇게 우리가 싸잖아요. 내가 가르친 미국의 판타스 실은 그 커트보는 그게 일회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님한테 썼다가 저 손님한테 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쓸 때 반드시 종이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써봤는지 모르겠는데 목을 전체를 다 감고도 남는 종이를 잘라서 그걸 감고 그 위에 커트볼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 피부에 닿았던 그게 내한테 바로 닿지 않기 때문에 그런 대접을 받으면 지금 그거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객의 옷에 커버를 하는 이게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서비스를 받으면 아까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고객이 왔을 때 잠깐만요 하고 먼저 가서 고객이 앉도록 의자를 잡아주고 고객과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전문적인 상담을 아주 재미있게 잘하는 데다가 또 여기서 말하는 그런 준비된 과정 전체가 아주 디테일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서비스를 준비하고 그 과정을 보여주면 이 집의 커터가 5만원을 받든 10만원을 받든 비싸다는 생각 절대 하지 않아.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하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입니까? 이런 도 가보면 저는 트레이 같은 데 그냥 지방 하나 탁 털털 털어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탁 들고는 그냥 바로 머리 자르는 그게 우리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여기 이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롱의 서비스 시스템을 고치지 않고서는 절대 고객을 붙들어 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안 하고 여러분 동네에 어떤 미장원이 새로 생겼는데 그 미용실에서 시스템을 이렇게 돌아간다 그러면 모든 고객을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드시 이걸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돼요. 이걸 하면 디자이너는 떠나가도 고객은 그대로 남아있어. 왜? 아, 그 집은 그렇게 가더라. 누가 서비스를 하더라도 그런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 머리 잘 자르려나? 이런 걱정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고 오히려 디자이너 기술은 그렇게 고급 기술을 가진 사람을 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디자이너로서 3년차 혹은 4년차 정도 된 이제 시작을 할 만한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우수 디자이너로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되고 난 다음에도 보조 생활을 6년, 7년씩 할 필요가 사실은 없고 한 1년 정도만 보조를 하고 나서도 충분히 자기 디자이너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짜주면. 그래서 목을 다 티슈를 감는데 목을 다 감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짧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잘 되는 헤어살롱의 중요한 키포인트는 디자이너의 상담 능력이라고 해요. 상담 능력 밑줄처럼 내지꼬리 땡땡하고 벨로 2개 달아. 이 상담 능력의 핵심이 그 다음 번에 나와요. 고객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다. 지가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말을 많이 하게 만드는 그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3번은 잠깐 쉬었다. 내가 지금 가르치듯이 이렇게 서비스 시스템을 만들고 이걸 실행하다 보면 기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인식하게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시스템을 팔로우하는 자세와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노약자에게는 안전하게 서두르지 않고 친절하며 상냥함을 보여줍니다. 대화와 관찰하는 방법은 이제 내가 방금 설명했듯이 손님과 대화할 경우에는 얼굴을 마주보고 하고 자신감 있게 개인적 관심을 보여준다. 이 말은 내가 자신감 있게 그 사람에게 서비스한다는 말은 내가 자신 있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관심 분야를 잠깐 이야기해주면 된다. 그러면 고객이 받아들일 때 이 사람이 굉장히 자신감 있어 하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된다. 개인적 관심사를 이야기를 조금 하면 자신감이 있는 디자이너로 받아들여준다. 누가? 고객이. 근데 이런 정의를 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행동을 연구하고 심리적으로 조사해보니까 고객들이 그렇게 느끼더라는 거죠. 디자이너가 내가 머리를 잘합니다 하는 것을 말로 할 필요 없고 내가 자신감 있게 당신에게 서비스를 잘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말의 그러니까 표정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제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관심사를 잠깐 이야기를 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고객이 이 디자이너가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 오케이? 자신감 있고로 개인적 관심사 이 말이에요. 이 말의 맥락이. 오케이? 그리고 모발의 결,
스타일, 성장의 모형, 두피 등을 잘 관찰하고 심지어 나중에 설명합니다만 3단계에서 차별화 단계가 나옵니다. 차별화 단계에서 차별화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두피 마사지예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두피 마사지를 잘하는 디자이너가 차별화를 가장 잘 만들어요. 커트 잘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두피를 아주 시원하게 마사지를 하고 정말로 내가 여기서 우리 직원에게 마사지를 받잖아요. 두피 마사지를 받잖아요. 두피 마사지 잘하는 애는 나한테 힐링을 하고 내가 잠깐 모든 걸 다 내려놓는다. 이 복잡한 머릿속에 아무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시원한 것만. 네. 그만큼 두피 마사지가 중요하고 좋아요. 근데 3분 내지 5분간을 성의를 다해서 두피를 만져주고 마사지를 잘하면 그게 차별화의 끝이야. 차별화의 끝이야. 근데 두피 마사지를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읽어야 되는 게 뭐예요? 물을 흘려보내면서 고객의 모발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고객의 모발 형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빨리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제품을 사용해야 좋겠다, 어떤 제품을 권하면 좋겠다, 모발의 상태가 어떻고 두피는 어떻다,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이다, 이런 걸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로. 지금 말하듯이 이런 대화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옛날에 했던 정보를 빨리 파악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이런 서비스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상담시 주의 깊게 경청합니다. 이제 요거 이제 시작, 이제 우리가 지금 하려고 그러죠? 자, 주의 깊게 경청하는 방법, 고객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또 읽어봐. 김실장. 상담에서 고객의 말을 경청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태도 중의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만약 우리가 고객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면 고객들은 어떠한 이미지를 원하는지 디자이너에게 직접 말을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면 고객들은 저희 의견을 물어보곤 합니다. 디자이너와 고객이 서로 같은 의견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객과 디자이너의 느낌을 종합하여 결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디자이너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고객 각자에게 다른 의견이 있기 마련이며 이것은 패션 산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머리에 커버를 하는 것을 좋아하진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고객 각자의 취향을 존중하십시오. 또 가끔은 디자이너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머리 스타일을 권하여 고객에게 새로운 자극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고객의 머리 일부분을 가리면서 어떠세요? 괜찮습니까? 라고 직접 보여주기도 하고 머리를 넘겨보면서 어떻게 다르게 보이는지 보여주기도 합니다. 저는 고객이 하신 말씀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반복하여 여쭤봅니다. 오케이. 자, 고객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내가 말하지 않으면 고객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내가 먼저 말을 하고 그 다음 고객의 말을 잘 경청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객의 말을 경청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을 지금 여기 지금 지적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면 고객들은 저의 의견을 물어보곤 합니다. 디자이너와 고객이 서로 같은 의견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객과 디자이너의 느낌을 종합한 후에 결정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며칠 쳐놓으세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거 굉장히 잘못됐다는 걸 여기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하고 고객이 원하는 대로만 그냥 팔로우를 해버리고 고객은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늘 일률적인 모양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처형을 본 지가 22년인데 22년 동안 똑같은 스타일인 거예요. 그거는 미용실에서 그만큼 플레이를 안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도 이 고객에게 제시해주는 색다른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제시해줄 때
절반 정도를 임시로 만들어가지고 절반만 보여주면서 절반은 가리고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절반만 보여주면서라도 고객한테 아이디어를 주고 자꾸 새로운 시도를 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왜? 우리는 패션 산업을 하기 때문에. 오케이? 근데 대부분의 미용실을 가보면 뭐 지난달하고 같은 거 아시죠? 뭐 이 정도 말 던지는 게 그 정도 수준이고 막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고객은 지난달에 자기 모습이나 현재 지금 모습이나 똑같은 거죠.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그리고 머리가 빠지는데도 똑같은 헤어스타일을 몇십 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40년간 똑같은 머리만 하고 일생을 똑같은 머리만 한 번만 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좀 억울하잖아. 길러도 보고 묶어도 보고 옷가도 보고 색깔도 넣어보고 다양하게 하면 재미도 좋고 또 그 다양함이 결국은 뭐예요? 더 다양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염색을 한번 해봐요. 염색을 해보면 내가 빨간색 염색을 하잖아? 내 머리에 빨간색이 들어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게 빨간색들이 눈에 빨리빨리 튀어.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염색을 하게 되면 그 염색의 색상이 사람의 감성과 지성을 움직여요. 그래서 그 감성과 지성이 결국 사람의 감각을 오픈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많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던 색깔이 보이고 평상시에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면서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곳 내려오다 보았네. 이런 말 하잖아. 네. 올라갈 때 막 힘겨우니까 안 보이다가 내려갈 때 보면 이 꽃이 이렇게 아름다운 게 있었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유를 가지지 않으면 아름다움을 더 느낄 수가 없게 되는데 여유를 가지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요것만 보다가 조금 넓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행복해지고 더 여유 있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 어디예요? 동네 헤어살롱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하는 거지. 그걸 안 하니까 결국은 이게 뭐예요? 똑같은 서비스만 하니까 저 집에 35,000원 하는데 니는 와 55,000원 하노 이렇게 나가니까 이게 비교가 돼서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과 우리 따라온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고 서비스가 완전히 다르고 내가 권하는 서비스가 다르다는 개념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듯이 해야 돼요. 손님이 어떤 스타일을 원하더라도 일단 내가 제안을 먼저 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떠세요? 하고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걸 계속 하도록 만들어주면 고객이 저 집은 얼마 하는데 여기는 얼마 한다는 생각을 절대 가지지 않아요. 내 말 진짜 맞다니까. 해보라니까. 다른 집이 얼마 하니까 우리도 얼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이유는 지금 내가 말하는 서비스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진짜 서비스 시스템은 그렇게 가야 돼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객들은 저의 의견을 물어보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에는 고객님 머리에 이런 걸 하면 참 좋은 것 같은데 어떨까요? 이렇게 말하면 고객들이 글쎄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이렇게 말을 붙여오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디자이너와 고객이 서로 같은 의견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객과 디자이너의 느낌을 종합하고 난 후에 서비스에 들어가면 된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반드시 내 아이디어를 넣어서 어떤 디자인을 제안해 줄 필요가 반드시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결정한 후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말은 서비스를 하기 전에 디자인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 이걸 그렇게 써놓으세요. 서비스를 할 때 디자인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그 디자인을 제안을 열심히 하다 보면 너희 집은 왜 똑같이
저 집은 얼마인데 너 집은 얼마나 이런 소리를 안 하게 된다. 결국 소비자가. 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디자이너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고객 각자에게 다른 의견이 있게 마련이며 이것은 패션 산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머리에 파마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혹은 고객 각자의 취향을 존중하십시오. 또 가끔은 디자이너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머리 스타일을 권하여 고객에게 새로운 자극을 줄 필요도 있습니다. 이줄 전호사. 이제 내가 가르치는 살롱의 메뉴는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현재 살롱의 메뉴를 보면 원장이 자르면 5만원, 수석 디자이너가 자르면 4만원, 보통 디자이너가 자르면 2만원,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측정을 한다고 보면 그건 진짜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그 디자이너에게 쓸데없는 뭐라 그래야 돼? 바람만 넣는 거야. 둥둥 뜨는 걸 뭐라 그래? 쓸데없는 권위의식을 가지게 하고 지가 되게 잘난 줄 알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말고 살롱 이름이 너도 살롱 이름 자연머리가 자연머리 디자인 컷, 자연머리 스페셜 컷, 자연머리 디자인 플러스 컷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연머리 디자인 플러스 컷은 10만원이야. 근데 이건 어떤 것이냐? 정말 좋은 기술과 좋은 솜씨를 가진 디자이너가 커트를 하는 게 그건데 그걸 명칭을 어떻게 부르는 거야? 이 살롱의 명칭을 넣어서 부르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디자이너, 수석 디자이너가 자르면 얼마? 최고 디자이너를 뭐라 그래야 되나? 탑 디자이너가 자르면 얼마? 이게 아니라 탑 디자이너가 자르는 것이 얼마가 아니라 탑 디자이너가 자르는 것은 없고 자연머리 컷 플러스 디자인 컷이 얼마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커트의 이름을 적어야 돼요. 그걸 상품화시킨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브랜드화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렇게 해야 살롱의 서비스 시스템이 쌓이게 되는 거다. 서비스 시스템이 쌓이고 살롱의 시스템이 정착되는 거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스타일을 권하고 고객에게 새로운 자극을 줄 필요도 있다. 이 말은 반드시 새로운 자극을 줘야 된다. 그래야 살롱의 매출도 오르고 경쟁도 덜 당하게 되고 살롱의 시스템도 더 많이 쌓이게 된다. 그래서 저는 고객의 머리를 가리면서 절반 정도 가리면서 이건 어떠세요?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고객이 그걸 보고 괜찮은데요? 이렇게 뭐 반응을 보이면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제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무리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되냐? 머리는 계속 자라잖아요. 머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자라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모발은 물만 묻어도 뭐예요? 이 형태이 변해버리잖아요. 이게 늘어나고. 그러니까 지가 여기서 만들어준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면 집에 가서 지가 머리를 감아버릴 거고 그 감고 나면 결국 이틀이면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자극적인 재미있게 제안을 했는가에 따라서 고객의 자세가 그 다음날도 그 디자인 다시 해주세요. 그러고 디자인 때문에 살롱을 방문하게 만들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올림머리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들 커트도 그렇게 해야 되고 보통 사람들도 그런 디자인을 제안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고객이 하신 이야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반복해서 반드시 여쭤본다. 고객이 어떤 중요한 오답을 한 것 같은데 그거를 예 알았습니다 할 게 아니라 반드시 리피트 해줘요. 한 말 그대로를. 귀 밑에 2cm 남기고 둥글게 자르라고 말씀하신 거죠? 정확하게 디자이너가 인식하고 있는 고객의 오다를 그대로 똑같이 말해서 리피트 해줘야 된다. 들은 말을 다시 되풀이해서 말을 해주고 의심쩍은 경우에는 사진을 가지고 와서 반드시 물어보거나 확인해야 된다. 비슷한 사진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자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살롱에는 반드시 스타일리스트들이 사용하는 훅이 있어야 돼요. 사진 같은 훅이 있어야 돼요. 그걸 또 언제 준비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환상 창조 때 그걸 또 쓰는 거예요. 손님이 기다릴 때 여기에 정치 색깔이 있는 신문 보게 하면 안 돼. 손님 기다릴 때 뭐 봐요? 패션 잡지나 헤어스타일 잡지만 봐야 돼. 네. 혹시 텔레비를 틀어놓더라도 그런 관련된 내용만 틀어놔야 되는 거예요. 미용에 관련된 내용만 틀어놔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지금 어디에 불 나가지고 사다리차 막 가고 있는데 손님 머리 잘라서 다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롱에 있을 때는 바깥에서 지옥이 불이 타고 있어도 모르게 집중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집중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롱 가보면 비좁은 사롱일수록 그런 일이 많은데 창가 쪽에 의자를 만들어 놓고 손님들한테 창가를 보게, 바깥을 보게 만들어요. 그거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비전문가가 설계한 사롱들은 그래요. 전문가가 설계한 사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반드시 사롱에 들어온 고객은 사롱 안을 쳐다보게 되어 있어요. 디자이너의 궁뎅이를 쳐다보든 허벅지를 쳐다보든 뒤통수를 쳐다보든 반드시 미용사를 쳐다보고 미용실 내를 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물건도 사고 가치도 더 인정하기 때문에. 바깥을 쳐다보다가 손님 이제 차례 됐습니다 하고 바깥을 쳐다보다가 혹은 파마하고 기다리면서 바깥 쳐다보다가 뭐 이러잖아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보다는 행복해 보여. 그러니까 지 스스로가 여기 와서 이런 서비스 받고 있는 게 불안하고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바깥은 다 보이는데 바깥을 등지고 앉아있으면 지나가는 고객들이 자기를 안 쳐다보고 뒤통수만 보여요. 뭐 보는 거야? 안에 들어오고 싶다니까. 그런데 손님들이 지를 째려보고 있잖아요. 바깥에서, 안에서. 저게 왜 날 쳐다봐? 이 뭐야 이거? 아, 기분 나쁘. 고객들이 바깥에서, 안에서 밖을 볼 때 굉장히 인상을 쓰고 본단 말이에요. 왜냐? 자기보다는 편안한 곳에 바깥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바깥을 쳐다보면서 인상 쓰고 쳐다보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저게 왜 내보고 인상 쓰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많고 고객 스스로도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런데 백화점 가보세요. 백화점의 어떤 휴게실도 뭐예요? 백화점 내부를 보게 되고 백화점 내에 돌아가게 돼요. 정원 만들어 놔놓고 거기서 담배 피우라 그러고 거기서 차 마시라 그러고 바깥에 오픈해 놓지 않나.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살롱에 온 고객이 정말로 많은 돈을 들여서 광고하고 프로모션하고 해가지고 겨우 살롱에 고객이 왔는데 그 온 고객이 다시 오게 만들려고 그러면 살롱 안에서 다른 생각 전혀 못하고 저 사람한테 머리 한번 해봤으면 돈이 없겠다 하는 생각만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디자이너만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디자이너가 하는 행동만 집중적으로 연결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디자이너도 뭐예요? 이 고객이 다른 데 안 쳐다보고 자기만을 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말로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시설을 잘못 만들어 놓고 그거 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2000년도에 서울에 와서 미용실 디자인, 실내 디자인을 시설을 처음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놀랐었는데 정말로 그래요. 지금 시설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 제휴상들이 그냥 대충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전문적인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그 다음에 행동 연구가들이 연구한 자료에 의해서 살롱에서는 어떤 동선이 필요하다. 디자이너는 고객들에게 어떻게 보여야 된다. 복장은 왜 이렇게 입어야 된다. 그리고 디자이너는 고객을 어떻게 주시해야 되고, 고객은 살롱 안에 들어왔을 때 뭘 보아야 된다는 것이 다 정의가 내려져야 됩니다. 이게 지금 내가 말하듯이 그런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게 그렇게 만들어지고 사용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되고, 여러분들도 그걸 시선하면서 뭐예요? 누가 싸게 하노? 그것만 생각하고, 싸면 그냥 아무나 줘버리니까, 정말로 지금 내가 말하는 이런 지식이 하나도 없는 이상한 놈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사롱 만들어놔고, 내가 보면 진짜 한심스럽게 짝이 없는 사롱도 많아. 그런 사롱은 무조건 안 되는 거야. 손님이 오는 게 이상할 정도야, 내가. 지금 여러분 사롱을 고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사롱을 짓게 되거나 새로 하게 되면 서비스도 지금 내가 가르치듯이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시설도 해야 되고, 그래 거기에 맞는 시스템도 만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지금 배워서 그 10개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무슨 이야기 하다가 지금 이 말하는 거지? 그 다음 4번. 좋은 제품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해봐. 디자이너가 고객을 위하여 일을 쓴다는 것을 알면 고객은 절대 디자이너가 물건이나 팔려고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디자이너는 고객들이 좋은 머릿결을 유지하도록 고객이 어떠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본 후 적절한 제품과 특정한 샴푸, 젤, 스프레이는 물론 취향에 맞는 디자인 등도 권해야 할 것입니다. 고객들이 디자이너 선생님이 쓰는 방법이 너무 좋은데 집에 가서 좀 혼자서는 못해요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런 말은 그 고객이 당장 그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근할 때쯤이 되면 머리가 너무 풀어져서 라고 고객이 말씀하신다면 머리가 온종일 원하는 대로 유지되지 못한다는 뜻이고, 머리 헝클어지만 방지할 수 있는 스프레이나 젤을 추천함으로써 스타일에 대한 아이디어를 줄 수 있습니다. 고객들이 머리카락을 브러쉬로 들고 보여주고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품을 추천하면서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미용학계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들이 디자이너는 키우지만 운영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에게 필요한 영업 기술을 우리 스스로가 갖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고객이 디자이너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과 동시에 개별 질문에 관련된 서비스나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응답 요령을 모아놓은 표가 있는데 이것을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에게 전반적인 고갈 관리 요령을 비판해주고 어디에서나 머리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조언입니다. 고객이 우리가 제안하는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고객에게 필요한 제품을 소개하는 일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한번 사용해보세요 라고 권하세요. 고객에게 잘 맞을 수도 있고 또 맞지 않을 때는 다른 제품으로 보내드려야 합니다. 반드시 고객에게 맞는 제품이 있고 제 과거의 경험으로 비추어보면 고객에게 맞는 제품을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보면 디자이너가 고객을 위해서 애를 쓴다는 것을 알면 고객은 절대로 디자이너가 물건이나 팔려고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디자이너는 고객들이 좋은 머릿결을 유지하도록 고객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본 후에 적절한 제품과 특정한 샴푸, 린스, 젤, 스프레이는 물론 취향에 맞는 디자인 등도 권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말했죠? 리퀴드 제품, 스타일링 제품, 피니시 제품까지 다 해야 된다. 자, 여기서 아까 고객의 우리가 브러쉬 같은 거를 쓰잖아요. 그거를 이 사람 저 사람 쓰던 걸 전부 다 한꺼번에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한 사람 앞에 하나씩을 써야 되고, 그거를 한 사람의 서비스가 끝나면 반드시 그거를 모든 머리카락을 다 뜯어내고 그걸 완전히 머리카락이 하나도 안 묻어있는 깨끗한 브러쉬를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소독을 하고 그걸 끄집어내서
깨끗한 상황에서 그걸 끄집어내서 빗질을 딱 했는데 머리카락이 빠지잖아요. 그 빠진 머리카락을 딱 끄집어내서 고객에게 보여주면서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네요. 딱 누르면 고객이 나갈 때 절대 지금 내가 어떤 샴푸를 바꿔야 되죠? 하고 물을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디테일을 못하는 이유는 요새 우리 스마트 사롱 하라 그러니까 직구 때문에 안 된대. 내가 돌아버리는 게 직구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사롱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고객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제품을 사게 만들어야 여러분이 성장하는.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이 준비만 잘하면, 지금 내가 지금 가르치듯이 여러분 사롱에 브러쉬 몇 개씩 가지고, 보통 사롱에 브러쉬를 몇 개를 쓰냐면 전시해 놓는 브러쉬만 40개에서 50개 정도 돼요. 손님이 적을 때는 20개만 쓰고 적을 때는 10개만 쓰더라도 많을 때는 40개, 50개를 다 써야 돼요. 그거를 전부 키핑해야 되고 그걸 전부 소독하고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그걸 고객들이 이해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가지고 와서 위생 처리가 다 끝나 있는 그 브러쉬를 딱 썼는데 머리카락이 3개, 4개 빠진다. 한번 빗질해.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고객이 내 머리가 빠져요? 내가 샴푸를 뭐 써야 되는데요? 하고 물을 수밖에 없어요. 머리 수명은 알잖아요. 머리 빠지는 그거는 지가 나중에 알아서 판단할 문제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가르치듯이 그런 브러쉬를 그렇게 많은 양의 브러쉬를 준비하고 그걸 다 소독해서 관리해서 쓰고 그렇게 내가 가르치듯이 책대로 서비스를 하면, 시스템대로 서비스를 하면 고객이 반드시 사게 된다니까. 그거 다른 데는 얼마 파는데 왜 여기는 얼마 팔아요? 그거 절대 그렇게 묻지 않아요. 물론 간혹 뭐 그런 질문을 하거나 그런 컴플레인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다른데 싸게 파는데 왜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해요? 뭐 이런 얘기. 근데 그 직구를 사면 내가 그 제품을 사용을 했을 때 결과와 그 과정을 설명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 제품을 썼으면 그거 다시 가지고 오시게 해가지고 다음에 꼭 가지고 오셔서 내가 사용하는 방법을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다시 리뉴얼 하기도 하고 AS를 가능하게 해주잖아요. 네. 이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고객들이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쓰는 방법이 너무 좋은데 집에 가서 저 혼자 하니까 잘 못하겠어요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런 말은 그 고객이 당장 그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근할 때쯤 머리가 헝클어져서 아침에 출근할 때와는 달라요 이렇게 말하는 고객 역시도 어떤 제품이 필요합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힌트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머리 헝클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스프레이나 젤을 추천함으로써 스타일에 대한 아이디어를 줄 수 있어야 된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고객들의 머리카락을 브러쉬로 긁어서 보여주고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제품을 추천하면은 한번 써보세요 하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미용학계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들이 디자이너는 키우지만 운영 방법을 키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영업기술을 우리 스스로 갖추도록 노력해야 되고 고객이 디자이너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과 동시에 개별 질문에 관련된 서비스나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응답 요령, 이게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세일즈 토크라고 그러는데 디자이너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 여러 명 있는 디자이너들 중에 퇴근하기 전에 반드시 오늘 어떤 손님과 말을 어떻게 했는데 그 손님이 추가 서비스를 받았다. 혹은 그 손님이 제품을 얼마를 샀다 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기록하고 갑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제출한, 그걸 한 장씩 무조건 다 제출하고 가야 돼요. 그거 중에서 가장 잘된 거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시상을 하고 조그마한 선물을 주거나 조그마한 시상금 뭐 5,000원을 주든지 뭐 3,000원을 주든지 주고 그 사례를 나와서 아침에 발표하게 하는 거예요. 매일 그걸 계속해서 하다 보면 세일즈 기술을 계속 해봐야 돼요. 정말로 낙동강 물도 팔아먹을 수 있는 세일즈 기술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늘 느끼는 건데 우리 미용인들이 최고로 모자라는 게 뭐냐면 부주의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추구하지 않아요. 그냥 대충 하는 그게 여러분을, 그러니까 전문가로 만들지 못하고 여러분을 부자로 못 만들어주는 그런, 쉽게 말하면 원인과 결과를 제공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부주의하는 거예요. 부주의하지 말고 정말 철두철미하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내가 오늘 요 2단계까지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잘못된 게 수없이 나오잖아요. 네. 이건 서비스 시스템도 하나도 없고 그냥 막 지나가는 거야. 여기 막 145태 때 뭐 어디 야시장에 뭐 지나가듯이 그냥 막세리 지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 정말 그렇게 하지 않고 단 한 번의 서비스를 하더라도 지금 내가 가르치듯이 이렇게 다 준비해 놓고 준비해 놓은 것을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디자이너들을 여러분이 사롱을 하나는 잘하는데 2개는 잘 못해. 3개는 더 잘 못해. 왜 못해? 시스템을 심을 줄 모르는 거야. 시스템은 지금 내가 말하듯이 이렇게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진행해라 하는 그 프로세싱 프로시저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오케이?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나가면 고객이 따라 나간 이유는 왜 있느냐면 시스템을 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객이 저 디자이너 가면 나 따라가야 되는데 왜? 그 디자이너가 자기가 기술이 좋다고 늘 말해왔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디자이너가 그 말을 하지 않고 뭐예요? 이 사롱은 이런 시스템으로 서비스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요? 디자이너와 상관없이 이 사롱에 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많은 성공한 사업가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의 핵심 키가 복제야, 복제. 똑같은 걸 계속 복제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성공하는 방법이 뭐예요? 첫 번째 고객 수를 늘리고, 두 번째 객단가를 올리고, 세 번째 이윤을 증가시키면, 네 번째 그걸 계속 카피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서비스 시스템도 똑같은 기술자를 10명 뽑을 필요가 없이 점포를 10개 하면 그 10개의 모든 사롱이 똑같은 방법으로 서비스를 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이야기하듯이 미용사는 가르치지만, 미용사는 키우지만 운영 방법은 안 가르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을 아무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디자이너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과 동시에 개별 질문에 답변하는 응답표를 모아놓고 이게 뭐 밑줄 쳐놓고 이건 세일즈 토크 이렇게 해서 다음에 언제 한번 시간이 나면 세일즈 토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강의를 할 테니까 세일즈 토크를 활용해서 세일즈 기술을 개발하면 디자이너들도 말을 잘한다. 고객에게 전반적인 두발관리 요령을 기등해 줌으로써 어디에서나 머리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고객이 우리가 제안하는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를 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고객에게 필요한 제품을 소개하는 일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한번 사용해보세요 라고 권하세요. 고객에게 잘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때는 다른 제품으로 보내드려야 합니다. 반드시 고객에게 맞는 제품이 있고 또 제 과거의 경험으로 비춰보면 고객에게 맞는 제품을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 고객이 꼭 쓰겠다고 생각하면 그 맞는 제품을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환상창조에 대해서 오늘 2시간 동안 강의를 또 했는데 추천! 판매원 같지 않게 자연스럽게 손님에게 적합한 헤어 제품을 추천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훌륭한 상담의 중요성, 오늘 내가 이야기했죠? 예,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다. 훌륭한 상담. 메모해놓으세요. 상담은 훌륭하게 해야 된다. 훌륭한 상담이라는 게 뭐예요? 말을 잘하는 거야? 아니에요. 고객과 관계를 잘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님을 미용 의자로 스테이션으로 인도하는 올바른 방법. 그리고 손님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대화하는 방법. 고객은 불편하더라도 말을 잘 하지 않아요. 불편한 것을 말해주는 고객은 정말 감사한 고객이에요. 고객은 사롱에 와서 굉장히 불쾌했는데도 말하지 않고 그냥 가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말해주는 그 고객은 정말 고마운 고객인데, 확률적으로 불편함을 느낀 고객 중에 단 5%만 그것을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고객이 와서 야 사롱이 좀 어수선하고 좀 지저분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지 않은 사람이 19명 더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고객의 5%가 말하기 때문에. 근데 그 5%만 말을 하고 가는데 우리 사롱에 온 모든 고객들이 스스로 말하도록 내가 말을 잘하면 무엇이 고객이 필요한지를 고객 스스로가 말하게 하는 대화 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까 뭐라고 설명했어요? 열린 질문을 하고 개인적인 관심사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면 고객들이 마음을 트고 대화를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상담하는 동안에 손님을 관찰하는 방법.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손님의 자세가 바뀌었거나 손님이 고개를 끄덕거렸거나 눈동자 삐까리 달라졌어. 그건 뭐예요? 손님이 나한테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담하는 동안에 손님을 관찰하는 방법. 제품 추천이 본인과 손님에게 좋은 이유가 몇 가지 있다 그랬죠? 우리가 공부한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이해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 오늘 공부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헤어케어 제품의 이름과 특징, 효과를 적어봅니다. 그리고 그룹에서 토의하십시오. 이제 여러분들도 사롱에 돌아가면 이 환상 창조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쓰고 있는 제품들은 뭐 있냐? 그걸 이야기 내고 쭉 적어봐 해서 그걸 한번 적어보세요. 이름과 특징, 그리고 효과를 적어보고 그걸 이제 그룹에서 토의해보는 거예요. 그걸 하는 이유는 고객들에게 제품을 설명하거나 말하게 될 때 순발력 있고 말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각 직원이 손님에게 모발에 대해 질문할 문제를 한 가지씩 말해보는 거예요. 이런 연습을 통해서 이 환상 창조를 잘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품의 특징을 퀴즈로 내고 그걸 빨리 맞추는 사람한테 상품을 주거나 이런 것을 하면, 이런 행동으로 하면 이 환상 창조에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지난 시간에 첫인상 창조를 공부했고 오늘 2단계 환상 창조를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차별화